백만장자의 꿈, 제로에서부터 부자가 되어가는 6단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밝게 웃으며 떠오르던가요? 130만 멘토들은 오늘도 밝은 태양을 보며 환하게 기지개를 켰을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70평생을 살았어도 돌이켜보면 몰라서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실천해 나가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차시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차시로 제로에서부터 부자가 되어가는 6단계를 알아보고 실천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매우 중요하여 내용을 2회로 나누려다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의 꿈을 이룩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억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체화시키셔야 합니다. 6단계로 부자가 되어간다. 1. 당신의 돈을 추적하고 지켜라. 당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수많은 포식자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당신의 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왜 번 돈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걸음은 수입, 지출, 저축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전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재정의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수많은 조직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을 믿으세요. 탐욕과 경솔함으로 당신이 치르게 될 결과는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교육이야말로 최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원치 않는 투자 제안이나 천금 같은 기회를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의 접근,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설명 없이 높은 수익만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지세요. 언제나 원칙을 지키세요. 너무 좋게 들린다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 들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서둘러 뛰어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더 조사하고 경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돈은 소중한 전리품입니다. 매일매일 이를 추적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가차없이 그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2. 돈을 가만히 두지 말고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저축을 하면 당신의 돈을 불려가는 것은 당신이 아닌 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 바로 당신을 영원히 약자의 위치에 머물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돈은 흐를 때, 수익을 낼 때, 똑똑하게 투자되어 스스로 2배, 3배로 불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는 이해와 계산에 기반하여 리스크와 수익을 신중히 따져가며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장기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지식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식이 있고 인내심이 있으며 규율을 지키는 투자자는 그저 저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보다 항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면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돈도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부자들은 한 푼, 2푼 절약하는 데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보이지 않는 군대처럼 활용해 시장을 경작하고 매일매일 전리품을 가져오게 합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을 위해 당신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3. 부채를 활용하고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라. 부자는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엄청난 현금을 가진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채를 부의 도구로 삼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부채를 호랑이처럼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부자는 게임의 법칙을 알고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채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은 세금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압니다.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금 시스템은 부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부자의 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왜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유는 탈세가 아니라 그들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자산을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돈을 버는 즉시 소득세를 강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비하거나 투자합니다. 대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자본 이득을 통해 증가시키는데 자본 이득은 소득세에 비해 훨씬 세율이 낮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면서도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금융적 도약을 원한다면 지혜롭게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금 제도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부는 생산과 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방법만 안다면 매우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모른 채 평생 피해자로 살지 마세요. 세금 우대 규정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금융 지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아니라 돈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증식시키는 힘이 됩니다. 4. 금융 문제 해결 능력을 장악하라. 돈만 충분히 벌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금융 문제는 더 복잡하고 위험해집니다. 제로에서 자산을 쌓아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나의 최강 스킬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돈을 잘 벌고 절약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고 자금 흐름을 전환하며 리스크에 맞서는 능력이 없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돈은 문제를 직면하고 성장시키고 금융 폭풍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자에게만 남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모든 금융 문제는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운을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 그들은 점점 더 강력한 금융 내공이 생깁니다. 둘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터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합니다. 자금 흐름이 어디서 끊길 수 있는지, 어떤 대출이 부메랑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경제 트렌드가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해 긴급자금, 예비 플랜, 다양한 대처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둡니다. 바로 이 준비성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패닉에 휩싸일 때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도망칠 때 그들은 조용히 기회를 포착하여 나아갑니다. 셋째,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의 큰 금융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금 흐름, 부채, 투자, 지출, 저축 등으로 세분화하면 훨씬 쉽게 분석하고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각각의 변수를 나누어 해결한 후 최종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넷째, 절대 자신의 시야에 갇히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시각을 구합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재무 컨설턴트와 상의하며 경험 많은 파트너와 논의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금융 세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를 잃거나 더 깊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충분히 조언을 들었다면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자산의 적입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5. 금융 명성을 구축하고 지켜라. 금융 세계에서 명성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명성은 곧 통화이며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여는 통행권입니다. 그것은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며 시장, 파트너, 투자자, 은행이 당신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금융 명성이 좋은 사람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협업 제안을 받으며 수익성이 높은 기회에 우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 명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이 자산을 구축하고 보호하려면 우선 개인 재정과 명성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는 것, 신용카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하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금융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신뢰도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자신의 신용기록을 소중한 자산처럼 직접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사기, 부당한 불이익 정보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 사용료를 낮게 유지하고 모든 부채를 제때 상환하며 동시에 신규 신용 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융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규율과 정직함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 명성을 구축하기 위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올바른 파트너와 고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스스로를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금융 기록이 깨끗하고 거래 이력이 정직하며 재정적 약속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과만 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결된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개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며 식견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세요. 금융 지식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가능할 때 커뮤니티를 돕고 자산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 명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올바른 선택, 수천 번의 선의의 행동, 그리고 수년간 지켜온 개인적 가치를 통해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성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책임 회피, 단 한 번의 탐욕, 단 한 번의 약속 파기, 이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금융 세계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금융 명성을 무형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세요.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직함으로 보호하며 매 순간 내리는 결정들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부자는 때때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명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6.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 공짜 선택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선택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각 위험 요소를 분석하며 계산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합니다. 그들은 크든 작든 모든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고 장기적인 성취를 택합니다. 눈앞의 돈벌이 기회를 거절하더라도 재정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투자할 때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며 항상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오직 통제 가능한 리스크만을 감수합니다. 진정한 금융 전략가처럼 행동하세요. 우리는 시장의 모든 변동성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진지하게 대하세요. 모든 제안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저는 2단계까지 밖에 못 온 것 같습니다. 남은 4단계에 할 일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갑시다. 부는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생각은 바꾸셨겠지요? 다음 작게 실천하세요. 세금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은 뇌를 바꾸고 뇌는 자동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백만장자 되기 실행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